네, 안녕하십니까. 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법 쿠데타 저지 변호사단의 형사 고발팀장 손익찬 변호사입니다. 잘생겼다! 정말 뜨겁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드려야 되는 정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감정을 자제를 하고 필요한 말씀만 딱 드리겠습니다. 저희 단체는 지난 5월 1일자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보고 이 판결은 부당하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변호사들이 함께 만든 단체입니다. 그렇게 이틀 전인 5월 8일에 설립이 됐고요. 현재는 어제 기준으로 200여 명의 변호사들이 뜻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표는 강문대 변호사님이시고 저희 단체는 앞으로 대법원발 사법 쿠데타를 막고 사법 개혁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실천으로 공수처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직권남용죄로 고발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고발 요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 얘기 나오면은 제가 강의를 가끔 다니는데 법 얘기 나오면 다 3분의 1 정도는 주무시는데 그래도 오늘은 집회고 발언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해서 말씀 들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되면은 바로 심리를 하는 게 아니고 관리재판부라고 하는 곳에 먼저 배당이 됩니다. 이때는 심리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재판부에 있는 사건이 상고 이후 답변서라고 하는 게 접수가 되면은 그때 상고 이후 답변서가 접수가 되면은 그때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의 사건이 배당이 되고 그때부터 심리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소부에서 심리를 해서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지 않거나 혹은 대법관 의견이 일치를 해도 이거는 판례를 바꿔야 된다라든지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중대한 파장이 있는 사건의 경우에는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이 결정은 대법원장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전원합의체 심리는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라고 대법원 내규에 써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심리는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이때 대법관들은 반드시 심리하기 전에 재판연구관이라고 하는 그 보조하고 있는 판사들로부터 조사연구 보고서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10일 전에 심리 기일을 지정을 해놔야 됩니다. 그 말인즉슨 심리 기록을 보고 충분히 고민을 한 다음에 심리를 하라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기일을. 근데 예외적인 경우가 있어요.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으로는 신속한 심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 접수 당일에 소부 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사건 접수 당일에 관리재판부로 안 보내고 바로 소부 배당해서 심리 지정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전원합의체 심리 기일도 즉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소부 배당하고 바로 지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사건에서는 뭐가 문제냐? 이 사건의 피고발인 조희대가 그럼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건 접수일인 3월 28일에는 소부 배당을 했습니다. 한 달 가까이 지난 4월 22일에 소부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바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바로 또 1회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4일에 2회 심리를 진행하고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과연 전체 대법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었는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피고발인 조희대가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하고 싶었더라면은 사건 접수 당일인 3월 28일에 바로 소부 배당하고 또 바로 전원합의체 심리를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4월 24일까지 28일 동안 심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28일 동안 대법관들이 사건 보고 고민해서 똑같은 결론을 내렸더라면은 저는 고발할 생각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런데 4월 22일부터 24일까지 심리를 이틀 했어요. 28일 동안 할 수 있는 심리를 왜 이틀 동안 진행했을까요?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추측하기로는 심리가 진행돼서는 안 되는 기간에 소수의 사람들만 혹시 보고
심리를 만든 다음에 과반이 넘어가서 전원합의체 넘어가서 이건 이길 수 있겠다라고 해서 혹시 넘긴 건 아닐까라고 추측은 하지만 아무튼 이해가 전혀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적법 절차에 따라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박탈되었다. 그래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 이렇게 해서 이 죄명으로 고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보통 한 5명, 10명 모인 집회에서만 발언하다가 이렇게 작은 집회에서 발언하다 보니까 제가 와! 적응이 안 됐어요. 적응이. 제가 왜 쿠데타인지만 설명을 드리고 재미없는 법령이 이제 끝내겠습니다. 왜 쿠데타? 네, 그러시면 제가 진정이 안 돼요. 적응이 잘 안 돼요. 네. 아니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야구이신데 와! 왜 이거를 쿠데타라고 부르는가? 변호사들뿐만이 아니라 법을 공부하지 않은 하지만 아무튼 법 잘 알고 계시는 왜 일반 국민까지 왜 이걸 쿠데타 내란이라고 부르는가? 그것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내란 죄에는 여러분들이 바로 전에 보신 대로 헌법 기관을 전복시키려고 하는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5월 1일 와, 우리 국민은 바람. 대통령 선거를 한 달 앞두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판결 하나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그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될 뻔했습니다. 자, 그래서 쿠데타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시는 대로 이 판결은 한 사람의 피선거권만 침해한 것이 아니라 선거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헌법기관을 만들 권리를 가진 주권자인 이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주권자의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내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어쩌면 내란보다 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겁니다. 맞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반역죄를 저지른 겁니다. 이거는 왕정 국가에서는 왕이 죽을 때까지 하지만 민주국가에서는 선거 제도를 통해서 헌법기관을 구성을 하고 그 구성을 하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하는 것인데 그거를 이 절차까지 다 어겨가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쿠데타라고 부르는 것이고 저희가 주권자인 국민이 해야 되는 것은 조인의 피고발인이 사퇴를 하든 탄핵을 당하든 그것은 개인 문제입니다. 월급을 더 받든 연금을 받든 그거는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리 주권자들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신경 써야 되는 것은 반드시 현실의 법정에 세워서 피고발인 조이대가 처벌받게 그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피고발인 조이대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 거 다 알고 계시죠? 와! 그때 많은 관심을 가지고 끊임없이 견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한 줌의 엘리트가 이 나라를 망치지 않게 주권자인 국민들이 감시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네,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처음 발언하셨다니까 아주 함성 소리도 처음 듣는 함성 소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리찬 변호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상식적인 법조인이라면 조인의 난을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변호사님들도 정말 감사하지만 이 대법관들의 난동을 보면서 양심 있고 상식적인 판사들이 입장을 내주셨죠. 곧 전국 법관 대표회의도 열기로 했다고 합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법 쿠데타를 용기 있게 비판했던 판사들을 무대 위로 모셨으면 좋았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글을 발췌해서 읽어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괜찮으시죠? 네! 네, 그러면 읽어보겠습니다. 송경근 부장판사님. 우리 이런 분들은 또 님자 붙여드려야 되거든요. 그쵸? 조이대는 놈, 이런 분들은 님. 송경근 부장판사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판권은 공부 잘하고 시험 잘 보았다고 받은 보상이 아닙니다.
권력자가 준 것도 변호사가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입니다. 다만 김도균 부장판사님, 사법부 내에서 이례적인 재판이 반복된다면 이는 법원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심각한 효과를 남길 것이 분명합니다. 원! 다음은 김주옥 부장판사님, 대법원이 후보자에 대해 유죄 판결을 한다고 해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지지를 철회할 것이라고 믿는 것은 오판입니다. 오만입니다. 대법원의 높은 법대에 앉아 지극한 의전에 물들어 자신을 과대평가한 것입니다. 원! 마지막으로 노행남 부장판사님, 당신은 특정인을 절대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그리고 상대 후보를 반드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대법원장의 손과 발이 된 것입니까? 이러고도 당신이 대법관입니까? 맞습니다! 이런 판사님들이 대법관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대법관 증언을 하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법관 선출권을 국민한테 주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런 분들 덕분에 대한민국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모금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광장에 더 모여야 합니다. 항쟁으로 승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항쟁을 계속하기 위해 촛불을 더 크게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뜨거운 마음을 모아 주십시오. 노래해 주세요. 자, 촛불데이지 모금은 계좌와 ARS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장 안내부스에도 모금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편하신 방법을 함께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안내 드리겠습니다. 촛불행동 회원이 되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촛불을 더 단단하게 모이고 행동해야 합니다. 촛불행동 회원 가입을 하시려면 티켓 하단에 QR코드를 찍으시거나 화면에 나오는 QR을 찍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권한 주권자 국민의 조직으로 함께